최초의 유성 영화? 최초의 유성 영화의 개발은 영화가 등장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어떤 장치를 썼느냐에 따라서 등장한 최초의 영화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역사상 최초의 유성 영화는 딕슨의 사운드 실험 필름이라고 해요. 키네토폰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유성 영화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과도 연관이 있어요. 키네토폰은 에디슨이 발명한 키네토스코프와 실린더 축음기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키네토폰을 사용하여 윌리엄 딕슨이 에디슨의 블랙마리아라는 에디슨 영화 제작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어요. 이 블랙마리아는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라고 해요. 토마스 에디슨이 고용한 윌리엄 딕슨이 만든 이 사운드 필름 영화는 1894년 후반 혹은 1895년 초에 만든 영화라고 해요. 이 영화는 라이브 녹음 사운드가 있는 최초의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재생하는 동안 영상과 소리를 동기화하려는 시도가 없어서 진정한 사운드 필름 시스템은 아니라고 해요. 또 이 필름이 원래 형식으로 전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해요. 이 뒤에도 여러 가지 유성 영화를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동기화였대요. 영상과 사운드는 별도의 장치로 녹음되고 재생이 되는데 이를 동시에 시작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웠대요. 두 번째는 충분한 재생 볼륨을 얻기가 힘들었대요. 영상은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지만 전기 증폭이 개발되기 전의 오디오 기술은 넓은 공간을 채울 만큼의 기술이 없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키네토폰에 달려있는 홀은 앞에서 녹음하지 않으면 매우 낮은 품질의 사운드를 생성했기 때문에 라이브 녹음 사운드로 만들 수 있는 영화 종류에 심각한 오류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축음기 레코드, 즉 사운드 온 디스크 기술에 의존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고 어드밴스드 사운드 온 필름이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1일짜리 러브솔드 스윗송이라는 영화가 이 기술로 촬영한 최초의 유성 영화가 출시돼요. 사운드 온 필름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회사들이 축음기 디스크 영화 사운드를 녹음하는 시스템으로 도약했다고요. 그렇게 어드밴스드 사운드 온 디스크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화사인 위너브라더스에서 처음으로 비타폰 시스템을 활용한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돈주왕을 제작했어요.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돈주왕. 돈주왕은 앞서 말했던 비타폰 시스템을 활용한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예요. 비타폰 시스템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전까지는 어드밴스드 사운드 온 필름, 즉 필름의 사운드를 입히는 방식이었다면 비타폰은 축음기 레코드에 별도로 녹음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비타폰은 리빙 앤 사운드, 살아있는과 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너브라더스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대사가 없고 음악과 음향 효과만 들어가 있어요. 1926년 8월 6일 뉴욕시의 스트랜드 극장에 처음 걸렸다고 해요.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사운드 트랙을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관현악단 필하모닉이 연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녹음한 조지 그로브스는 멀티 마이크로폰 기술을 고안해서 107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믹스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영화 역사상 최초의 사운드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해요. 이 영화는 뉴욕 평론가들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169만 3천 달러, 하나 약 2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 위너브라더스의 엄청난 흥행작이 되었다고 해요. 현재 가치로는 3,005만 달러 정도로 한화 약 417억 정도라고 해요. 당시 오프닝 나이트 티켓은 10달러였다고 해요. 브로드웨이에서 처음으로 일반 티켓에 3달러 이상 청구한 영화였고 최고 가격은 매일 밤 3.3달러였다고 해요. 당시 1달러는 지금의 17.75달러로 한화 약 24,000원 정도예요. 3.3달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8만원 정도? 와, 영화 한 편 보는데 8만원이나 들어갔대요. 근데 또 이때 문제가 됐던 건 3달러에 사서 5달러에 되파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12만원? 영화 한 편 보는데 12만원? 물론 이때가 미국 경제 호황기였다고는 하지만 근데 주말에는 13,787달러를 벌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3억 4천만원 정도?
돈주왕의 제작 비용은 당시 54만 6천 달러였다고 해요. 현재 가치로는 한화 약 134억 5천만 원 정도? 물론 지금은 위너브라더스의 최고 흥행작 바비가 1조 7,73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위너브라더스가 1926년 2월까지 순손실이 33만 3,413달러였다고요. 현재 가치로는 한화 약 82억 정도? 1925년 당시 할리우드의 작은 스튜디오였던 위너브라더스는 웨스턴 일렉트릭의 디스크 사운드 시스템 시연을 보고 이전에 인수했던 뉴욕시의 비타그래프 스튜디오를 디스크 사운드 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게 동의를 해줬다고 해요. 그 결과 1926년 4월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는 위너브라더스와 자금 조달자인 WJ 리치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웨스턴 일렉트릭 시스템에서 사운드 영상을 녹음하고 복제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영화가 바로 돈주왕이었고 이후에 유성 영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돈주왕은 최초의 유성 영화긴 하지만 대사가 없잖아요. 근데 위너브라더스에서 최초로 대사가 들어간 장편 영화를 제작했어요. 바로 최초의 대사가 들어간 장편 유성 영화 더 재즈싱어예요. 대사가 있는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더 재즈싱어. 토킹 픽처, 일명 토키라고도 불리우는 이 유성 영화의 시작은 바로 더 재즈싱어예요. 1927년 10월 6일 날 처음으로 개봉했던 이 영화는 위너브라더스의 극장에 걸렸다고 해요. 영화의 내용이 유대인 가족 내의 갈등이었는데 욤키푸르라고 유대인의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불리우는 욤키푸르 휴일 전날 일몰 후에 초연됐다고 해요. 장편 유성영화 역사상 최초의 대사가 바로 이 영화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Wait a minute. You ain't heard nothing yet. Wait a minute, I tell you. You ain't heard nothing. You want to hear? 이 대사가 마치 앞으로의 어떤 엄청난 발전? 혹은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이 영화의 제작비는 42만 2천 달러, 현재 가치로는 한화 약 105억 정도라고 해요. 위너브라더스는 제작비로 25만 달러 이상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너브라더스는 도박을 한 거죠. 그렇게 흥행의 결과는 약 260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한화 약 65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여담으로 재즈싱어가 제작되는 동안 첫째 해리 위너는 급여를 받지 않고 아내의 보석을 맡겼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요. 영화의 성공으로 위너브라더스는 자본이 많아졌지만 성공 뒤에 감춰진 아픔이 하나 있어요. 개봉 첫날 위너브라더스 4명의 형제는 모두 다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요. 개봉 전날 유성 영화의 시작을 알린 비타폰을 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명의 형제 중 한 명인 샘 위너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형제들은 그의 장례식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고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이후에 위너브라더스는 최초의 올 토킹 픽처인 라이트 오브 뉴욕, 뉴욕의 불빛을 제작해요. 이후에 1929년 말에는 거의 모든 스튜디오가 유성영화를 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유성영화 도입의 전환점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영화들이 컬러가 아닌 흑백 영화잖아요. 최초의 컬러 영화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즈의 마법사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즈의 마법사가 최초의 컬러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편에서 이어집니다.